오늘은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은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대구의 작은 농산물 상회에서 출발한 삼성 상회가 오늘의 삼성으로 성장하기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말은 잘못된 결정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심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성공의 비결, 돈, 꿈, 고민,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그러나 그 솔직함이 항상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 속에서도 전자산업과 반도체에 도전했을 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비웃음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의 절제이자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 5가지 침묵의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지 비밀을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만 말을 쓰는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을 너무 쉽게 말해버렸습니까? 그 대답을 마음속에 두고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엔 분명 당신의 침묵의 힘이 깨어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당신이 지키고 싶은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단어가 오늘 당신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호암의 철학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지혜를 매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입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그는 미소만 짓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1938년 대구에서 시작된 삼성 상회는 작은 농산물 상점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거래처마다 신용을 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요령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비결이었습니다. 외상장부의 끝에 붉은 글씨로 적힌단 한 문장.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문장이 바로 이병철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기록을 믿었습니다. 하루의 매출, 납기일, 품질 불량률 올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성공하려면 남보다 먼저 기록하고 남보다 오래 지켜라. 이 말만 남겼습니다. 그는 경영의 노하우를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이 급성장하던 시절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셨습니까? 비법이 있습니까?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비법이 있다면 그건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순간 노력은 가벼워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진짜 비결은 공유하는 순간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환경도 능력도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결은 당신의 맥락 속에서만 빛납니다. 남이 그대로 따라해도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병철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매일 수원 공장에서 들려오던 기계 소리와 품질표를 들고 보고하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는 경영, 현장이 곧 답이다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후배 기업가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성공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비밀은 단 한 가지, 결과로 증명하고 말은 아낀다. 그 태도가
삼성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누군가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 당신의 행동,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가 있습니까? 그 신뢰가 바로 당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수입이나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은 돈을 벌었지만 돈을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인간은 그 도구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모든 산업이 무너졌을 때 그는 남들이 피난을 가던 대구에서 다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모두 그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재산이나 매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은 얼마나 버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보다 더 궁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삼성상해 시절부터 그는 한 푼의 외상도 함부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보다 성실한 납기 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용은 현금보다 강했습니다. 1960년대 한 기자가 삼성의 급성장을 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관리합니다. 그 짧은 대답은 당시 젊은 기업가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입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면 관계가 변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시기와 오해를 부르고 적으면 연민과 평가를 부릅니다. 결국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너희가 만든 신뢰의 결과다. 돈을 줬지 말고 신뢰를 쌓아라.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병철의 삶에서 부는 조용히 쌓인 결과였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의 집기조차 단순했고 출장 시에도 늘 검소한 양복 한 벌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인의 사치는 기업의 생명을 깎아먹는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그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검소하시면서도 사실은 돈이 전부 아닙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게 돈은 나침반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걸 헷갈리면 결국 길을 잃게 되지요. 그의 인생에서 돈은 늘 책임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에 돌려주었고 회사가 커질수록 더 많은 장학사업과 의료사업을 세웠습니다. 포함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올 그의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안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수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말하는 대신 그는 직원과 국민에게 신뢰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보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떤 신뢰로 들어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의 경제를 단단히 세우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꿈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크면 클수록 말보다 준비가 먼저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가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는 치열한 계산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업은 지금 살아남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머릿속에는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전자산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경영진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회장님, 전자는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의가 끝나면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자기기와 회로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반도체 투자는 미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비난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삼성의 경영 철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꿈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행으로 증명했습니다. 1970년대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직접 해외 공장을 방문하고 설비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너무 일찍 말하면 현실의 비판이 그 꿈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병철에게 꿈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나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라. 그가 말한 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집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던 반도체 사업도 처음 3년 동안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삼성이 왜 그런 위험한 산업에 손대느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꿈이 얼마나 멀리 내다본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세워져야 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결정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꿈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결과를 통해 그 꿈을 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꿈은 말할수록 가벼워지고 준비할수록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꿈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꿈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꿈은 조용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자신의 고민과 하소연은 말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침묵으로 대응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불안을 밖으로 쏟아내는 대신 그 에너지를 문제 해결의 집중력으로 바꾸었습니다. 19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한국 산업 전반을 뒤흔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름값은 2배, 3배로 뛰었고 원자재를 수입하던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어떤 언론 인터뷰에도 나오지 않았고 임원회의에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업장 한쪽 구석에 서서 기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한 직원이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해결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나는 해결 중이니까 힘들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고민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다. 말로 풀어내면 책임감이 줄어들고 소문으로 번지면 조직의 집중력까지 흐려진다. 그래서 그는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 하소연은 해결이 아니다. 보고할 때는 문제와 함께 대안을 가져오라. 삼성의 회의 문화가 지금처럼 간결하고 명확해진 것도 이병철의 이런 철저한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언급할 땐 반드시 3가지 안을 함께 적게 했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로 끝나는 보고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소연은 무능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한 인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조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자신이 외롭다거나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일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날의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날의 대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고민을 말로 흘리지 않고 글로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남에게 내 걱정을 말하면 그 순간 내 문제의 중심이 남에게 넘어간다. 그 말처럼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이병철은 세상 누구보다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의 얼굴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고민을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힘을 재정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삼성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상징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조용한 리더십은 삼성의 위기 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말로 털어놓기 전에 당신의 행동 노트에 먼저 적어보세요. 당신의 해답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준비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가족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은 회사 안에서는 단 한 번도 가족을 업무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 속에서도 자식이나 집안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언제나 인재제일, 품질제일, 사업보국이라는 세 문장만이 반복됩니다. 그는 가족보다 회사를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 앞에서는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의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언론과 주변에서는 늘 회장 일가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 안에서 끝내야 한다. 그에게 가정은 세상의 평가를 받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의 경영 참여가 시작되던 시기 삼성 내부의 시선은 늘 미묘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자식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다. 가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한다. 이병철의 이 말은 훗날 삼성의 사업보국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가정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자칫 기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가까운 참모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회장님은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말 대신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위기 때 더욱 빛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절대 언론이나 외부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그는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가정의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면 힘을 잃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집안일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회사 일은 집에서 말하지 마라. 그것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그 가르침은 훗날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도 이어졌고 삼성의 리더십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병철은 가정의 문제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그 배움을 밖으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족과 회사를 동시에 지켜낸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집은 조용하고 불행한 집은 시끄럽다. 말하지 않는 집이 강한 집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 이야기는 어디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까?
때로는 침묵이 가족을 가장 단단히 지켜주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이 오늘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사와 내부 갈등은 절대 말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가정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삼성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일모직, 제일제당, 삼성전자, 사업이 커질수록 회장 일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언론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회장님, 자제분들도 경영에 참여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족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공공의 일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에는 명확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은 세상에 평가받는 공간이 아니며 기업의 신뢰는 사적 감정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족을 회사 일에 섣불리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부 문제나 갈등을 언급하려 하면 그는 늘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회사의 일은 회사 안에서 끝내라. 이 말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삼성이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가정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는 엄격했지만 집 밖에서는 단 한 번도 자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 앞에서도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보호의 대상이지 화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병철은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내보이는 순간 그 가정의 평화와 신뢰가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간의 일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철저함은 훗날 삼성의 조직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문을 내기보다 조용히 해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 그는 말했습니다. 조직의 힘은 단결이고 단결은 입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대화보다 신뢰를 남기려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병철이 말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품격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원칙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가족이나 직장 안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병철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문제를 마주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병철 회장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순간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명확하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평생 세상에 남긴 3문장, 인재 제일 인자이 디, 품질 제일 빈지 디, 사업 보국수교 보. 이 3가지가 바로 그가 평생을 걸고 말한 진심이었습니다. 1960년대 삼성은 방직 공장에서 전자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전자는 모험입니다. 섬유가 더 안전합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제품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인재제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재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어라. 기계는 고장이 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믿음을 잃으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경영 노트 곳곳에는 인재라는 단어가 빼곡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곧 회사를 키우는 길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품질 제일입니다. 이병철은 어느 날 수원 방적 공장을 돌며 실 한 가닥의 굵기 차이를 보고 30분 넘게 묵묵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0.1의 맴가 우리의 신뢰를 결정한다. 그는 품질을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도덕성으로 보았습니다. 품질을 속이는 기업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다. 그는 제품 하나에도 진심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 신념이 훗날 삼성전자의 노, 일, 품질 경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보국. 이병철은 평생 기업의 존재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기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그에게 사업은 단순한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첫 TV를 만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TV가 아니다. 한국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다. 그 한마디가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을 개인의 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국가의 신뢰를 쌓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병철의 이 세 가지 철학은 지금도 삼성의 뼈대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품질에 양보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 그는 말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철학을 제도화하고 교육으로 이어가고 재단으로 남겼습니다. 호암재단, 삼성문화재단, 그리고 장학사업. 그는 말보다 더 긴 실천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만 오늘날 삼성의 임직원들이 보고서 첫 줄에 신뢰와 품질을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병철이 평생을 걸고 남긴 해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침묵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는 책임과 진심 위에서 나와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인재를 키우고 품질을 지키고 나라에 보답하라. 이병철의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남길 바랍니다. 직장인의 루틴 속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병철 회장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일상은 곧 철학의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습관 하나가 회사의 품질을 바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원 방적 공장이 처음 문을 열던 날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과 대안을 말하라. 이 한 문장은 지금도 삼성의 보고 문화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정이나 추측이 담긴 문장은 바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생각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는 언제나 팩트, 대안, 기한 이 세 가지로 정리된 보고만 원했습니다. 그에게 말이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결과를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의 루틴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켰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신문 3종을 읽고 직접 노트에 핵심만 적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말로 풀지 않고 항상 손으로 쓰며 정리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손은 기억한다. 그가 즐겨 하던 말이었습니다. 직장인에게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고서를 내고 작은 일에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인재가 된다고 이병철은 믿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의는 길 필요가 없다. 결론이 없는 대화는 낭비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도 5분 보고 1분 결론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핵심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루틴에는 신뢰를 쌓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루 10분이라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결과로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루틴이 결국 당신의 브랜드가 됩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조직의 방향을 바꾼다. 이병철 회장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리더십이란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리더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단 한마디가 신뢰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회의석상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듣고 마지막에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시했던 원칙은 품질 판정권의 독립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권한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는 리더가 신뢰받으려면 자신의 권한보다 원칙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도 품질과 데이터가 리더보다 우선합니다. 이건 이병철이 남긴 조용한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나 문제 제기자를 조직의 적이 아니라 조직의 거울로 보았습니다. 한 임원이 실수를 숨기려 하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숨기는 순간 진짜 실패가 된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는 용기가 진짜 리더의 자격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또 강조했습니다. 리더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여야 한다.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히 말해야 하고 그 말에는 항상 근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묻곤 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가? 현장은 확인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이 끝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했습니다. 말은 줄이고 기준은 높이고 결과로 증명하라. 그는 회장으로서 말이 아닌 신뢰로 통솔했고 그 신뢰가 오늘날까지 삼성의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끄는 팀에서도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이 더 신뢰받고 있습니까? 진짜 리더는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이 그 침묵을 믿게 됩니다. 삼성 상해에서 반도체까지 조용한 준비의 힘. 이병철 회장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큰 결정을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농산물 상회에서 시작된 삼성 상회.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신용을 실험하는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외상장부를 다시 계산하고 잘못된 숫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성공은 거래의 이익이 아니라 신뢰를 정확히 쌓은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산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농산물에서 설탕, 섬유로 그리고 전자까지 이병철의 선택은 언제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계획도 미리 세상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야 말할 수 있다. 그의 인생 철칙이었습니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흑백 TV를 생산하던 날 그는 현장에 나타나 조용히 제품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TV가 아니다. 한국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다. 그 한 문장은 삼성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후 1970년대 반도체 사업에 도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경영진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기술 보고서를 꺼내 읽으며 하루 종일 메모만 했다고 합니다. 그의 노트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반도체 해보자. 이병철의 조용한 결단은 결국 한국 산업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말 대신 준비하고 준비 대신 실천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삼성은 대구의 상회에서 수원의 공장으로 그리고 세계의 무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소리 없이 잘한다. 준비가 끝나면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 그의 조용한 철학이 지금도 삼성이라는 이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고 다듬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7일 침묵 실험.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남긴 말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기록으로 성장한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병철은 늘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무의미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침묵의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독서, 손으로 쓰는 메모,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는 이 시간을 자기 점검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이 철학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7일만 침묵을 실험해 보라. 첫째 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꼭 필요한가? 누군가를 세우는가? 아니면은 무너뜨리는가? 둘째 날 불필요한 보고나 대화는 줄이고 팩트와 대안을 정리한 뒤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셋째 날 하소연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말로 흘리면 사라지지만 글로 적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넷째 날 가족이나 동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대신 그 사람의 강점을 하루 한 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다섯째 날 하루 중 말하지 않은 시간을 체크하십시오. 그 시간이 곧 당신의 집중력입니다. 여섯째 날 침묵 대신 관찰을 선택하십시오. 주변의 공장 소리, 사람의 표정, 고객의 반응, 이병철이 늘 말하던 현장이 답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당신의 노트 한 페이지를 열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이번 주 내가 말하지 않아서 지켜낸 것은 무엇인가? 그 한 줄이 바로 당신의 신뢰 지표입니다. 이병철은 늘 기록하는 사람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매일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기록이 그의 경영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7일만 실험해 보세요. 말을 줄이고 생각을 기록하며 조용히 행동하세요. 아마 7일 후에는 당신 안에 새로운 호함의 힘이 깨어날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병철 회장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세상을 설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신념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통해 자신과 회사를 지켰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않았고 돈과 수입은 과시하지 않았으며 미완의 꿈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고민은 하소연 대신 해결로 바꾸었고 가족의 일은 집안에서 끝냈습니다. 그 5가지 침묵의 원칙이 삼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고 그의 이름 호암크처럼 고요하지만 단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시험이다. 품질과 신뢰가 우리의 길이다. 그에게 품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킨 침묵 속에는 인재제일, 품질제일, 사업보국, 3문장의 신념이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며 느꼈다면 이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불필요한 말보다 준비를, 설명보다 실천을, 비난보다 신뢰를 택하는 것, 그것이 이병철이 말하지 않고 남긴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조용한 결단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 안의 신뢰가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신뢰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철학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매일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드는 호함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